날 만족시킬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마음대로 해도 돼. 임신까지. 산악훈련장 정상 부근에서 일본 자위대 특수작전군 여대위가 707 특임대 베테랑을 향해 던진 도발이 국제 무기밀매 조직과의 치명적인 대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운명의 충격적인 반전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00m 고지 정상. 한일연합훈련 사흘째 아침, 박진수 상사는 새벽 정찰을 마치고 임시 막사에서 땀에 젖은 상의를 벗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산바람이 그의 단단한 근육 위로 스쳤다. 707 특임대 15년. 그의 등에는 수많은 작전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한국 남자들은 산에서도 알몸을 자랑하는 게 취미인가? 날카롭고 비웃음 섞인 일본어가 고요한 산정을 갈랐다. 박진수는 막 깨끗한 티셔츠를 꺼내려던 손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일본 자위대 군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사토 유리 대위. 어제 브리핑에서 얼핏 본 일본 측 특수작전군 소속이었다. 여기는 한국군 막사입니다. 길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을 배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말투였다. 사토 대위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예요. 한국 특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실망이네요. 그녀의 시선이 박진수를 위아래로 훑었다. 별것 아니잖아요. 박진수는 차분하게 티셔츠를 입으며 말했다. 실망하셨다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토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도발적으로 말했다. 혹시 겁먹은 건가요? 일본 여자 앞에서는 얼어붙는 타입? 그녀는 박진수를 빙 돌며 걸었다. 들었어요. 한국 707은 산악전에서는 최강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냥 산에 숨어 사는 고양이 같네요. 박진수는 그녀의 도발을 무시하고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토 대위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무시하지 마요. 당신이 박진수 상사 맞죠? 전설적인 산악 침투 전문가라면서요?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한번 겨뤄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훈련 일정에 없는 행동입니다.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훈련 일정? 사토 대위가 비웃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규칙에만 매달리는군요. 실전에서는 규칙 따위 없어요. 자, 어때요? 날 만족시킬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정보든 협조든 뭐든지. 그녀는 전투 자세를 취했다. 산 정상의 좁은 공터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박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오만한 일본 여대위가 왜 자신을 도발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박진수가 경고했다. 후회는 패자나 하는 거예요. 사토 대위가 쏘아붙였다. 그 순간 그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냈다. 사토 대위는 연속해서 발차기를 날렸지만 박진수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게 전부입니까? 박진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사토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공격했지만 박진수는 마치 어린아이를 상대하듯 여유롭게 방어만 했다. 진짜 실력을 보여줘요. 사토 대위가 소리쳤다.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하지 마. 그때였다. 그녀가 무리한 상단 차기를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었다. 산 정상의 좁은 공터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급경사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였다. 박진수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고 사토 대위는 박진수의 가슴에 안긴 형태가 되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실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박진수가 그녀를 놓으며 말했다. 이것이 707의 실력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되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사토 대위는 한 걸음 물러서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굴욕감,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당신을 무릎 꿇릴 거예요. 박진수 상사. 그녀는 돌아서서 빠르게 산을 내려갔다. 박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오만하고 위험한 여성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다. 박진수는 장비를 챙기며 본부로 향했다. 며칠 후면 시작될 본격적인 연합훈련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한 도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한일연합훈련은 본격적인 팀 훈련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극한 산악 지역에서의 조난자 수색 및 생존 훈련이었다. 각국 최정예 요원들이 무작위로 짝을 지어 팀을 이루는 방식이었다. 707 특임대 본부 상황실. 박진수는 다음 임무 브리핑을 듣기 위해 서 있었다. 이번 산악 독수리 훈련은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된다. 해발 1200m 이상의 산악 지형에 숨겨진 조난 신호기를 찾아내고 정해진 시간 내에 베이스 캠프로 복귀해야 한다. 팀은 방금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다. 한국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박진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그 불길한 예감이 다시 찾아왔다. 3팀 박진수 상사.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진수는 알았다.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을. 사토 유리 대위. 뒤쪽 일본군 브리핑 공간에서 사토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진수를 쳐다봤다. 그 표정은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3팀 준비구역에서 둘은 마주섰다. 일주일 전 산 정상에서의 굴욕적인 기억이 생생했다. 우리의 임무는 상사께서도 들으셨겠죠?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진수를 상사라고 부르긴 했으나 그 말투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다. 박진수는 지도와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다.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쪽 능선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루트입니다. 서쪽 절벽지대는 이 시기에 낙석 위험이 높으니 피해야 합니다. 사토는 콧방귀를 뀌었다. 안전한 루트? 그래서 한국군이 느린 거군요. 서쪽 절벽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위험? 저는 일본 특수작전군이에요. 위험 정도는 아침 운동이죠. 사토 대위, 이곳의 지형은? 그만. 사토가 박진수의 말을 잘랐다. 저번처럼 절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갈 거예요. 당신이 따라오든 말든. 훈련이 시작되자 사토는 곧바로 서쪽 절벽 방향으로 향했다. 박진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따라갔다. 11월 산악 지형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지역은 갑작스런 기상 변화와 불안정한 안반으로 악명이 높았다. 사토 대위,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곧 시야가 차단될 겁니다. 박진수가 무전으로 경고했다. 겁쟁이처럼 굴지 마세요, 상사. 구름이 뭐가 무서워서? 사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1시간 후 그들은 가파른 절벽 중턱에 있었다. 사토가 선택한 경로는 확실히 빨랐지만 위험천만했다. 좁은 바위 틈을 지나야 했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수백 미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었다. 시야는 5미터도 확보되지 않았다. 사토 대위, 멈추십시오.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박진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기다리다가 시간 초과로 실패하자고요? 싫어요. 사토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다음 발을 디딜 곳을 찾기 위해 몸을 앞으로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잡은 바위가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갔다. 사토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젖은 바위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안전 로프를 바위에 고정하고 사토를 향해 몸을 날렸다.
떨어지는 그녀의 손목을 간신히 잡았다. 두 사람의 무게로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놓지 마십시오. 박진수가 소리쳤다. 그의 한 손은 로프를, 다른 한 손은 사토를 붙잡고 있었다. 사토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안개 속으로 떨어진 바위 조각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상사. 저 무서워요. 사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공포만이 남았다. 절 보세요, 사토 대위. 아래를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박진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끌어올릴 테니 몸에 힘을 빼세요.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토는 패닉 상태였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박진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로프를 놓고 두 손으로 사토를 잡았다. 이제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박진수의 두 다리와 바위 틈에 낀 그의 군화뿐이었다. 지금부터 제 말대로 정확히 하세요.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나, 둘, 셋에 제가 끌어올릴 때 발로 바위를 차고 올라오세요. 못해요. 못하겠어요. 사토가 울먹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본 특수작전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박진수는 전신의 힘을 다해 사토를 끌어올렸다. 사토도 본능적으로 발로 바위를 찼다. 두 사람은 좁은 바위 턱으로 함께 굴러 올라왔다. 박진수는 사토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은 뒤에야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로프에 쓸려 피가 나고 있었다. 사토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박진수는 응급 키트를 꺼내 자신의 손을 간단히 처치한 후 사토 앞에 앉았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동쪽 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사님. 사토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왜 절 구해주신 거예요? 저는 계속 당신을 무시하고 도발했는데.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 팀원입니다. 팀원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의 오만함은 실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지 악의는 아니었으니까요. 사토는 울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박진수는 조용히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제 지시를 따라주시겠습니까? 사토는 고개를 들어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도전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박상사님.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쪽 루트로 이동했다. 사토는 박진수의 발걸음을 정확히 따라 디뎠고 그의 모든 신호에 즉각 반응했다. 위기를 겪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팀워크를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해가 지기 전 그들은 무사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비록 조난 신호기는 찾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앞으로 피어날 감정의 씨앗이었다. 사토의 회복 후 두 사람은 연합훈련 다음 단계에 투입되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에도 두 사람은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이번 훈련은 도심 환경에서의 폭발물 처리 및 인질 구출모의 훈련이었다. 훈련장에 복귀한 사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수의 말을 자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진수의 사소한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에 극도로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선생님을 따르는 모범생 같았지만 그 밑에는 박진수를 향한 강렬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작전 브리핑 중 박진수는 건물의 구조와 진입 경로를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3층 창문을 통해 진입합니다. 경비 인력이 2층 서쪽 복도를 순찰하는 20초의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토 대위는 제 뒤를 정확히 따라오시고 제 신호 전까지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르겠습니다. 사토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힘주어 대답했다. 박진수는 사토의 과도한 반응에 살짝 당황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좋았지만 그 강렬한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훈련이 시작되고 건물 3층 침투 과정.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사토는 박진수의 발자국 위치를 외울 정도로 정확히 따라갔다. 박진수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내자 그녀는 숨조차 멈춘 듯 정지했다. 너무 완벽하게 그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은 오히려 박진수를 긴장시켰다. 2층 서쪽 복도 진입 시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경비 인력이 무전을 받고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진수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계단실을 가리키는 비상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사토는 계단실 대신 박진수 바로 뒤에 더 가까이 붙었다. 대위님, 뭐 하시는 겁니까?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토는 박진수의 귀에 숨결이 닿을 듯 가까이 속삭였다. 당신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상사님. 위험을 감지하셨죠? 저는 당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절벽에서처럼. 혼자 두지 마세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떨리는 목소리가 박진수의 냉철함을 흔들었다. 이 상황은 그녀의 트라우마와 의존이 만들어낸 과잉 반응이었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이건 명령입니다. 박진수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제야 사토는 정신을 차리고 계단으로 움직였다. 그 5초의 지연은 그들의 침투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었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렸다. 실패였다. 훈련 후 박진수는 사토를 따로 불렀다. 대위님, 절벽에서의 일은 잊으셔야 합니다. 과도한 의존은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박진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토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것은 트라우마입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사토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이 절 구했을 때 전 깨달았어요. 당신은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고백은 박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박진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훈련을 위해 푹 쉬십시오. 그는 돌아서려 했지만 사토가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주세요.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박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훈련이 계속되는 산악기지 근처 전망대에서 만났다. 깊은 계곡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상사님, 전 오늘 실수를 인정해요. 하지만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감정까지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박진수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침묵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죽음을 각오했어요. 사토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이 절 잡았을 때 그 손의 온기가, 그 필사적인 눈빛이, 전 그때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의 안전줄까지 놓고 절 구했어요. 그게 단순히 임무였나요? 사토가 박진수 앞으로 다가섰다. 전 일본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자랐어요. 항상 1등, 항상 완벽해야 했죠. 하지만 당신 앞에서 전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어요. 박진수는 사토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토 대위. 유리라고 불러주세요. 지금은 임무 중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갑자기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다. 사토가 추위에 몸을 떨자 박진수는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고마워요. 사토가 상의 깃을 여미며 말했다. 이것도 임무인가요? 아닙니다. 박진수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사토는 용기를 내어 박진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단단한 그의 손이었다. 당신 손에 난 상처. 절 구하다가 난 거죠? 박진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사토가 놓아주지 않았다. 상사님,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특수부대원이잖아요. 감정을 숨기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요? 박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유리 대위.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당신도 절벽에서 절 구할 때 국적 따져가며 구했나요? 사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당신이 좋아요. 아니, 사랑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잡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박진수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리. 하지만 이 훈련이 끝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사토가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급히 근처 작은 대피소로 뛰어들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들어가자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또 비를 맞네요. 사토가 웃으며 말했다. 절벽에서도 안개 때문에 고생했는데. 박진수도 작게 미소 지었다. 그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사토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처음이에요. 뭐가요? 당신이 웃는 거. 정말 멋있어요. 사토가 속삭였다. 빗소리만이 대피소를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박진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비가 그치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토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사토가 말했다.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당신께 의존하지 않고도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게요. 그리고 그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박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는 당신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단순한 팀워크를 넘어선 운명적인 끌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곧 닥쳐올 진짜 위험이 그들의 감정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연합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상황은 급변했다. 훈련 본부에는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고 모든 요원들은 즉시 소집되었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국제 무기 밀매 조직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첨단 무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며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즉시 연합 대테러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브리핑룸. 박진수와 사토는 나란히 서서 작전 지도를 응시했다. 목표 지점은 폐쇄된 지하 벙커입니다. 무기 밀매상들은 최소 15명 이상 중화기로 무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진수 상사, 사토 유리 대위. 두 사람은 알파팀으로 가장 먼저 침투하여 무기 거래를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진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작전은 이중 침투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북쪽 환기구를 통해 침투하여 주의를 끌고 사토 대위는 남쪽 배수로를 통해 잠입, 중앙 통제실을 장악합니다. 사토가 즉시 반대했다. 안 됩니다. 북쪽 환기구는 적의 주 감시구역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북쪽을 맡겠습니다. 박진수는 사토의 눈을 응시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알아요. 사토가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저도 프로예요. 북쪽이 위험한 건 맞지만 제가 더 작고 민첩해요. 환기구 침투에 더 적합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작전관이 개입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한대로 진행하십시오. 작전은 새벽 어둠을 틈타 시작되었다. 박진수와 사토는 각자의 침투 지점으로 향했다.
헤어지기 전 사토가 박진수의 손을 잡았다. 꼭 살아서 만나요. 약속 지켜야 하잖아요. 박진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다. 대위님도 무사하십시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사라졌다. 박진수는 북쪽 환기구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감시가 삼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환기구 덮개를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동시에 사토도 남쪽 배수로를 통해 침투를 시작했다. 알파1 진입 완료. 박진수의 무전이 들렸다. 알파2 진입 중. 3분 후 통제실 도착 예정. 사토가 응답했다. 박진수는 계획대로 북쪽 복도에서 소음을 만들어 적들의 주의를 끌었다. 곧 무장한 밀매상들이 그의 위치로 몰려들었다. 박진수는 엄폐물을 이용해 교전을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사토는 중앙 통제실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거래 정보와 무기 재고 목록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알파2 데이터 확보 70% 완료. 2분만 더. 사토의 무전이 갑자기 끊겼다. 통제실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남자가 들어섰다. 사토는 재빠르게 총을 뽑았지만 상대가 더 빨랐다. 총성과 함께 사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총알.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젠장 쥐새끼가 숨어 있었군. 밀매상이 총구를 다시 사토에게 겨눴다. 그 순간 박진수의 무전에서 총성이 들렸다. 알파2, 응답하라.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교전 중인 적들을 뿌리치고 중앙 통제실로 전력 질주했다.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사토는 밀매상과 격투 중이었다. 어깨의 부상으로 움직임이 둔해진 그녀는 점점 밀리고 있었다. 밀매상이 사토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몰았다. 박진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정확한 사격으로 밀매상을 제압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밀매상은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이 사토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유리. 박진수가 달려가 쓰러지는 사토를 받쳐 안았다. 피가 그녀의 군복을 적시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확보했어요. 사토가 피 섞인 기침을 하며 말했다. USB. 여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압박지혈을 해야. 박진수는 응급키트를 꺼내 필사적으로 사토의 상처를 압박했다. 상사님. 사토가 떨리는 손으로 박진수의 뺨을 만졌다. 약속. 아직 못 들었는데. 박진수의 눈가가 처음으로 촉촉해졌다. 그만 말하십시오. 곧 의무대가 올 겁니다. 들려주세요. 지금. 사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박진수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유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당신이 절벽에서 내 손을 잡았을 때부터. 계속 사랑했습니다. 사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거짓말. 처음엔 날 귀찮아했잖아요. 귀찮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당당함도 오만함도 모든 게. 그때 지원부대가 도착했다. 의무병들이 사토를 들것에 실었다. 박진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의무병이 그를 제지했다. 상사님도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박진수는 그제야 자신의 왼쪽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통제실로 달려오면서 입은 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토 걱정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헬기가 사토를 후송하는 것을 지켜보며 박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남긴 USB에는 동부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밀매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사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진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리. 며칠 후 서울의 군 병원 중환자실. 박진수는 면회 시간마다 사토를 찾았다. 그녀는 2번의 수술 끝에 겨우 위기를 넘겼다. 의식을 회복한 사토가 처음 한 말은 임무는 성공했나요? 였다. 박진수는 그녀의 프로 정신에 웃음이 나왔다. 덕분에 조직 전체를 소탕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웅은 무슨? 사토가 약하게 웃었다. 그보다 그때 하신 말씀.
진심이었나요? 박진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요. 하지만 한 가지 틀렸습니다. 뭐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아마 당신이 날 만족시킬 수 있다면이라고 도발했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사토가 웃으려다 상처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때 정말 건방졌죠? 네,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사토가 말했다. 장기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리고 이런 부상을 입으면 특수부대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대요. 박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사토가 물었다. 박진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절벽에서 당신을 놓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놓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사토가 일본으로 송환된 후 한국의 707 특임대 기지에는 찬바람만이 맴돌았다. 박진수에게 그 공백은 물리적인 거리 이상의 의미였다. 그의 일상은 다시 철저한 훈련과 임무로 채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토의 도발적인 첫 만남, 절벽에서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피를 흘리며 보여준 미소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박진수는 잠들기 전 늘 사토가 마지막에 잡아주었던 손의 감촉을 떠올렸다. 냉철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그가 이제는 한 여성의 따뜻한 체온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사토와 통화했다. 일본 자위대 병원의 보안 규정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이 가능했다. 상사님, 오늘은 처음으로 보조기 없이 10걸음을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토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박진수는 그 속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재활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박진수는 늘 같은 걱정을 했다. 알아요. 하지만 빨리 나아서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야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박진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일본 자위대에서 한국군과의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락관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연락관 후보 중에 사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가 문제였다. 유리 들었어요. 연락관 후보에 올랐다고. 그날 밤 통화에서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토의 목소리가 침울했다. 의료진은 제가 아직 현장 복귀하기엔 이르다고 해요. 데스크 업무만 가능하다고. 데스크 업무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사토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전 당신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만난 곳이잖아요. 박진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다. 며칠 후 박진수는 상부에 특별한 요청을 했다. 한일 군사교류 강화를 위한 실무팀에 자신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팀의 일본 방문 일정에 사토가 있는 병원 방문을 포함시켰다. 2달 만에 재회. 일본 도쿄의 자위대 병원 재활센터. 박진수는 한국군 대표단의 일원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그는 사토의 병실을 찾았다. 박 상사님. 병실 문이 열리자 사토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2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공식 방문이라 미리 알릴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들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공식적이지 않은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거짓말. 깜짝 선물이죠? 사토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걸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다. 많이 좋아졌네요. 박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다시 만나려면 빨리 나아야죠. 사토가 그의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본 박진수는 여전했다. 차갑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사토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도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매일 재활운동을 해요. 사토가 난간에 기대어 말했다. 처음엔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당신 생각을 하면 힘이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수가 그녀 옆에 섰다. 매일 훈련할 때마다 당신을 떠올렸어요. 그 오만했던 첫 만남도 절벽에서의 눈빛도 아직도 제가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사토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그게 당신의 매력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도시를 바라봤다.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사토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에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우리가 소탕한 무기밀매 조직.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재활치료 중에 우연히 들었어요. 여기 입원한 정보부 요원이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그들의 더 큰 조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토가 목소리를 낮췄다. 한국과 일본 내부에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고위급 인사 중에 박진수는 즉시 경계심을 높였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아직은 소문 수준이에요. 하지만 불안해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박진수는 사토의 어깨를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유리. 박진수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요. 이번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사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 그때 박진수의 호출기가 울렸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였다. 가야 합니다. 박진수가 아쉬움을 삼키며 말했다. 기다려요. 사토가 그의 팔을 잡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비록 현장에 함께할 수 없어도 정보 지원이라도 하고 싶어요. 박진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떠나기 전 박진수는 작은 상자를 꺼내 사토에게 건넸다. 이건 부적입니다. 한국의 전통 부적이에요.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사토가 상자를 열자 작은 나무 부적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한글로 평안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제가 직접 새겼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완벽해요. 사토가 부적을 가슴에 품었다. 평생 간직할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눴다. 짧지만 간절한 포옹이었다. 박진수가 떠난 후 사토는 혼자 옥상에 남아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녀는 부적을 꼭 쥐고 중얼거렸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꼭 당신 곁으로 돌아갈게요. 더 강해진 모습으로. 한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박진수는 사토가 전한 정보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박진수는 사토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정보가 맞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작전이 계획 중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토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비록 현장에 갈 수는 없어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박진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거리는 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곧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다. 이번에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맞서는 동료로서. 석 달 후 박진수는 최고 기밀 브리핑에 소집되었다. 그곳에는 한국 국정원과 일본 공안조사청 요원들까지 와 있었다. 브리핑의 주제는 검은 용이라는 이름의 국제 무기밀매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동아시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앞서 소탕한 조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검은 용이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무기 경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국의 테러 조직과 반군 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경매에 잠입하여 조직의 수뇌부를 확인하고 거래 정보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경매는 철저히 신원이 보증된 커플만 참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독신자나 팀을 믿지 않습니다. 박진수는 즉시 이해했다. 커플 위장 작전, 그리고 그의 파트너가 누구여야 하는지도. 사토 유리 대위가 이미 대기 중입니다. 일본 측 담당자가 말했다. 그녀는 아직 현장 작전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런 잠입 작전이라면 가능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했습니다. 박진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넉 달 만에 사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작전의 위험성이 교차했다. 두 분은 일본의 신흥 무기 수입업자 부부로 위장할 것입니다. 이미 완벽한 신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 박진수는 맞춤 정장을 입고 스위트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토가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우아하게 걷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여보. 사토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박진수의 팔짱을 꼈다. 역할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박진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의 거친 군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도전적인 눈빛은 여전했다. 잘 지냈어요? 박진수가 낮게 물었다. 당신 덕분에요. 부적이 지켜줬거든요. 사토가 목걸이처럼 만든 부적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없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매는 호텔의 비밀 연회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서로의 정체를 대충은 알고 있는 듯 했다. 박진수와 사토는 준비된 대로 일본 무기상 나카무라 부부로 행세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다가왔다. 저는 이번 경매의 진행을 맡은 첸이라고 합니다. 나카무라 부부님이시죠? 소개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수가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다. 아내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토가 박진수의 팔을 꼭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가 군용 드론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특히 은밀 작전용으로. 첸은 흥미로운 듯 사토를 바라봤다. 부인께서 꽤 전문적이시네요. 아내가 원래 자위대 출신입니다. 박진수가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부상으로 전역했지만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위대 출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분의 사랑도 전장에서 시작되었나요?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들의 신분을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다. 사토가 먼저 대답했다. 전장이라기보다는 대립에서 시작됐죠. 그녀가 박진수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한일 연합훈련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 차갑고 규칙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첸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절 구해줬어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사토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실제 경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알았죠.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박진수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다.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그럼 경매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들은 첸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가면 무도회 같은 분위기의 경매장. 박진수는 사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자연스러웠어요. 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사토가 대답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각종 첨단 무기들이 소개되었고 참석자들은 열띤 입찰을 벌였다. 박진수와 사토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며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다. 사토는 특수 제작한 귀걸이형 카메라로 주요 인물들을 촬영했고 박진수는 그들의 대화를 도청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수와 사토가 돌아보자 한국군 정보부의 김영수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민간인 차림이었지만 박진수는 즉시 알아봤다. 김 중령님. 쉿. 김 중령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여기서는 다들 가명을 쓰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근데 자네들은 왜 여기 있나? 이 작전에 707은 없었을 텐데.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김중령의 존재 자체가 이상했다. 그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저희는 됐어. 김중령이 말을 잘랐다. 어차피 서로 할 일 하러 온 거겠지. 그런데 그가 사토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일본 여자와 함께라니. 박 상사도 변했군. 사토가 박진수의 팔을 더 꽉 잡았다. 그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저희는 그만. 박진수가 자리를 뜨려 했지만 김중령이 막았다. 잠깐 급할 거 없잖아. 오히려 잘 됐어.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거든. 그는 손짓으로 누군가를 불렀다. 검은 용 조직의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이 친구들이 새로운 일본 바이어야. 김중령이 소개했다. 확실한 물건을 찾고 있으니 잘 좀 봐줘. 간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진수와 사토를 바라봤다. 김 선생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요. 그가 갑자기 일본어로 빠르게 뭔가를 물었다. 군사 관련 전문 용어가 섞인 복잡한 질문이었다. 사토가 막힘없이 대답했다. 완벽한 일본어와 전문 지식이었다.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엔 박진수를 시험했다. 나카무라 씨, 당신 부인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일본인이 맞나요?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박진수의 일본어는 유창했지만 원어민 수준은 아니었다. 그때 사토가 나섰다. 죄송해요. 남편이 좀 과묵한 편이에요. 그녀가 간부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다.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그녀는 갑자기 비틀거렸다. 다리의 부상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진수가 재빨리 그녀를 받쳐 안았다. 괜찮아요? 박진수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다. 미안해요, 여보. 오래 서 있으니까. 사토가 박진수에게 기댔다. 이 모습을 본 간부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부인이 불편하신 모양이네요. 쉴 곳을 안내해드리죠. 위기를 넘긴 듯 했다. 하지만 김중령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가 왜 검은 용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시험하는지 알 수 없었다. VIP룸으로 안내된 박진수와 사토는 잠시 숨을 돌렸다. 김중령이 왜? 사토가 속삭였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박진수가 대답했다. 일단 정보 수집을 계속하면서 그의 정체도 확인해야. 그때 문이 열리고 첸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있었다. 나카무라 부부. 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 정확히는 박진수 상사와 사토 유리 대위라고 해야 하나? 둘은 동시에 긴장했다. 정체가 들통난 것이다. 김 선생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첸이 계속했다. 한국과 일본의 특수부대 커플이라.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첸이 손을 들자 경호원들이 총을 겨눴다.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사토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다. 놀라지 마시오. 첸이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안을 하고 싶어요. 박진수와 사토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한 전개였다. 무슨 제안입니까?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첸이 미소 지었다. 김중령은 당신들이 위험하니 제거하라고 했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특수부대원들, 그것도 국경을 넘어 사랑하는 커플이라. 그가 사토를 바라봤다. 특히 사토 대위, 당신의 정보 분석 능력은 이미 유명합니다. 우리 조직에 합류한다면 거절합니다.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다. 첸이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오. 우리 조직의 진짜 목적을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무기를 팔아 분쟁을 조장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박진수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첸이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된 이 지역의 진정한 자주권을 찾는 것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김영수 중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쓸데없는 설득은 그만하시죠. 이들은 절대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김중령이 박진수를 바라봤다. 특히 박진수 상사, 자네는 너무 원칙적이고 고지식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박진수가 물었다. 선배님은 제가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씁쓸하게 웃었다. 존경? 그래,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국가와 명예를 위해 살았지. 하지만 뭐가 남았나? 희생만 강요받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의 목소리에 원한이 묻어났다. 검은 용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어. 힘과 부 그리고 진짜 영향력을. 그래서 동료들을 배신하셨습니까? 사토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 난 더 큰 대의를 위해 행동하는 거야. 너희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가 첸에게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시간 낭비 마시오. 처리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합시다. 첸이 한숨을 쉬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군요. 데려가시오. 경호원들이 다가오는 순간 사토가 갑자기 쓰러졌다. 유리. 박진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사토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미안. 갑자기 경련이. 이것은 연기였지만 그녀의 실제 부상 경험이 더해져 매우 사실적이었다. 경호원들이 잠시 당황한 틈을 박진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번개같이 움직여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총을 빼앗고 사토는 쓰러진 척하다가 다른 경호원의 다리를 걸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박진수가 첸을 인질로 잡고 총을 겨눴다. 모두 뒤로 물러서시오. 김중령이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사토가 재빨리 그의 손목을 타격했다. 지팡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특수 제작한 무기였던 것이다. 역시 특수부대답군. 첸이 인질이 된 상황에서도 침착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건물 전체가 우리 사람들이야. 길은 만들면 됩니다. 박진수가 대답했다. 그는 사토와 아이 컨택을 주고받았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팀워크가 발동했다. 두 사람은 첸을 방패 삼아 복도로 나갔다. 경보가 울리고 무장한 조직원들이 몰려들었다. 첸 보스를 쏘지 마. 누군가 외쳤다. 이것이 박진수의 계산이었다. 첸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를 인질로 잡은 이상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다. 비상구는 어디입니까? 사토가 첸의 목에 칼을 대고 물었다. 동쪽 끝. 하지만 가도 소용없어. 모든 출구가 봉쇄됐을 거야. 첸이 대답했다. 그들이 복도를 달리는 동안 김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다. 박진수, 포기해. 너희가 빠져나갈 길은 없어. 첸을 놔주면 살려는 주겠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진수가 외쳤다. 비상구에 도착했지만 예상대로 무장한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앞뒤로 포위된 상황.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사토가 박진수의 귀에 속삭였다. 옥상으로 가요.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봤어요. 박진수는 즉시 이해했다. 이 호텔은 고층 빌딩이었고 옥상에는 VIP들을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 있었다. 미쳤어? 첸이 눈을 크게 떴다. 여기가 몇 층인지 알아? 43층입니다. 사토가 대답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들은 첸을 끌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이 뒤를 쫓았지만 좁은 계단에서는 인질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싱가포르의 야경이 아찔하게 펼쳐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정말 뛸 거야? 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시는군요. 박진수가 패러글라이더를 확인했다. 다행히 2인용이 있었다. 근데 하나 물어보자.
첸이 갑자기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돈? 명예? 아니면 정말 순수한 애국심? 사토가 장비를 착용하며 대답했다.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는 가치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박진수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옥상 문이 터지듯 열리고 김중령과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아, 인질은 포기한다. 김중령이 명령했다. 총성이 난무했다. 박진수는 사토를 끌어안고 난간 너머로 몸을 던졌다. 첸을 놓아주고 두 사람만 허공으로 뛰어든 것이다. 미친놈들. 김중령이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패러글라이더가 펼쳐졌다. 박진수와 사토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활공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나고 있었다. 괜찮아요? 박진수가 사토를 꽉 안으며 물었다. 네. 근데 다리가. 사토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리한 동작으로 부상 부위에 충격이 갔던 것이다. 조금만 참아요. 안전한 곳에 착륙하면. 박진수가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며 말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탈출이 당국에 알려진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 위를 날아가며 서로를 의지했다.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중령이라는 내부의 적, 그리고 검은 용이라는 거대한 조직과의 전쟁이. 패러글라이더는 도시 외곽의 해변가로 향했다.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박진수는 사토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유리 충격에 대비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사토가 박진수의 귀에 속삭였다. 아까 제가 한 말.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것. 진심이에요. 박진수는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나도요. 그래서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패러글라이더가 해변의 모래사장에 착륙했다. 두 사람은 구르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들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해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두 사람은 패러글라이더를 벗어던지고 근처 야자수 숲으로 뛰어들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해변을 훑고 있었다. 이쪽으로. 박진수가 사토의 손을 잡고 숲 깊숙이 들어갔다. 사토는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따라갔다. 여기서 잠시 숨어요. 박진수가 큰 바위 뒤에 사토를 앉혔다. 그는 사토의 다리 상태를 확인했다. 붕대가 풀려 있었고 상처 부위가 다시 벌어진 듯 했다. 미안해요. 발목을 잡네요. 사토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박진수가 응급키트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탈출도 못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다시 감쌌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상에서도 추격대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 상사 사토 대위. 확성기에서 김중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도망칠 곳은 없어. 투항하면 목숨은 보장한다. 믿을 수 있을까요? 사토가 조롱하듯 말했다. 전혀요. 박진수가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있어요. 무슨 카드요? 당신이 다운로드한 데이터. 박진수가 사토의 손에서 USB를 받아들었다. 이걸 본부에 전송하면. 그때 사토가 무언가 깨달은 듯 주머니를 뒤졌다. 위성 전화. 그녀가 작은 장치를 꺼냈다. 경매장에서 첸의 것을 슬쩍했어요. 박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역시 프로네요. 그들은 재빨리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양국 정보부에 전송했다. 검은 용의 조직도 거래 내역 그리고 김중령을 비롯한 내부 협력자 명단까지. 전송 완료. 사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저들도 끝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위치도 노출되었다. 위성 전화 신호를 추적한 추격대가 포위망을 좁혀왔다. 움직여야 해요. 박진수가 사토를 부축했다. 하지만 사토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제가 발목만 잡을 거예요. 무슨 소리.
들어요. 사토가 박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전 여기서 시간을 벌게요. 당신은 탈출해서. 절대 안 됩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약속했잖아요. 절벽에서처럼 절대 놓지 않는다고. 그 순간 숲 사이로 인형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은 용의 조직원들이 아니었다. 박 상사님, 여기 있었군요. 한국군 특수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다. 데이터 전송을 확인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다. 뒤이어 일본 자위대 특수작전군도 나타났다. 사토 대위, 무사하십니까?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김중령이 이끄는 검은 용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되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한일연합군과 검은 용 조직 간의 전투. 박진수와 사토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서로를 보호하며 적을 제압해 나갔다. 박진수, 김중령이 숲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의 총구가 박진수를 향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박진수가 총을 겨눴지만 탄창이 비어 있었다. 김중령이 냉소를 지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사토가 몸을 날렸다. 그녀는 마지막 탄환으로 김중령의 총을 맞췄다. 총이 날아가고 김중령은 비틀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김중령이 무릎을 꿇었다. 같은 군인으로서 묻겠습니다. 박진수가 그 앞에 섰다. 정말 돈과 권력이 전부였습니까? 동료에는 조국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까? 김중령이 쓸쓸하게 웃었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희생만 강요받고 버림받는 기분을. 그는 체포되었고 검은 용의 잔당들도 하나씩 제압되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박진수와 사토는 서로에게 기댄 채 해돋이를 바라봤다. 끝났네요. 사토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박진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의 시작이에요. 의무 헬기가 도착했다. 사토를 들것에 실으려 하자 그녀가 박진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또 헤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박진수가 함께 헬기에 올랐다. 이번엔 제가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사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헬기 안에서 박진수는 무언가를 꺼냈다. 경매장에서 몰래 챙긴 작은 상자였다. 이게 사토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반지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티타늄 반지. 전장에서 프로포즈하는 게 로맨틱하진 않지만 박진수가 쑥스럽게 말했다. 우리답잖아요. 사토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진수가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헬기는 싱가포르의 아침 하늘을 날아올랐다. 아래로는 전투의 흔적이 남은 해변이 보였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만 보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토가 말했다. 뭐죠? 다음번엔 제대로 된 프로포즈. 폭탄 없고 총격전 없는 곳에서요. 박진수가 웃었다. 그가 진짜 웃는 모습을 본 사토도 함께 웃었다. 의무병이 다가와 사토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박진수가 사토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제가 간호사가 될게요. 707 특임대 상사가 간호사라. 상상이 안 되는데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헬기 안에 퍼졌다. 싱가포르 사건은 국제뉴스가 되었다. 검은 용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김중령을 비롯한 배신자들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한일 양국의 대테러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진수와 사토 유리라는 특별한 커플이 있었다. 석 달 후 서울의 군병원. 사토는 마지막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사건 이후 그녀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고 박진수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오늘이 마지막 검진이에요. 사토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대요. 다시 현장에 복귀해도 된다고. 박진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했다. 그 전에 약속 지켜야죠. 박진수가 갑자기 말했다. 약속? 폭탄 없고 총격전 없는 곳에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 사토의 얼굴이 붉어졌다. 설마 지금? 아니요. 내일이요. 박진수가 미소 지었다. 특별한 곳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사토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산길을 달렸다. 어디 가는 거예요? 사토가 궁금해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박진수가 대답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산 중턱의 전망대였다.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고 발 아래로는 운해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는 사토가 숨을 멈췄다.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던 산이에요. 박진수가 설명했다. 그때와 같은 계절, 같은 시간. 두 사람은 전망대 난간에 섰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때 당신이 말했죠. 박진수가 사토를 바라봤다. 날 만족시킬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사토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정말 건방졌죠? 네.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박진수가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절 만족시켰어요. 아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가 새로운 반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한 것이었다. 사토 유리,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당신을 구했을 때도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병원에서 투덜대는 모습까지도. 사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영원히. 박진수가 반지를 들어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티타늄 반지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양과 일본의 사쿠라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특별한 반지였다. 당신이. 사토가 감격에 목이 메었다. 네, 그래요. 결혼할게요. 1000번이라도 할게요. 박진수가 일어나 사토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첫 만남의 장소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숨어있던 양국 특수부대 동료들이 나타났다. 깜짝 이벤트였던 것이다. 박 상사님이 부탁하셔서. 한국 팀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천생연분이네요. 일본에서도 사토의 동료들이 와 있었다. 사토, 드디어 한국 남자에게 시집 가는구나. 친한 동료가 놀리듯 말했다.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한테. 모두가 웃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양국 특수부대의 축복을 받았다. 결혼식은 6개월 후 봄에 열렸다. 장소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인 제주도였다. 바다가 보이는 야외 결혼식장. 하객들은 양국의 군 관계자들과 가족들이었다. 신부 입장. 사토는 전통적인 흰 드레스 대신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여전히 실용적인 그녀다웠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박진수는 군복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적으로 만나 동료가 되었고 동료에서 연인이 되었으며 이제 부부가 되려 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고 위험을 넘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약의 시간. 박진수, 당신은 사토 유리를 아내로 맞아. 잠깐만요. 박진수가 주례사를 멈췄다.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토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리, 당신은 제게 별것 아닌 한국 남자라고 했었죠. 맞아요. 저는 별것 아니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준 순간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사토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진수 씨, 당신은 절벽에서 절 구해줬어요. 하지만 진짜로 구해준 건 제 영혼이었어요. 차갑고 오만했던 제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하객들 중에는 눈물을 닦는 이들이 많았다.
거친 특수부대원들도 이 순간만큼은 감동에 젖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주례사가 말하기도 전에 박진수가 사토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다. 하객들이 환호하고 박수쳤다. 성격 급하긴. 사토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박진수가 대답했다. 피로연에서 양국 대표가 축사를 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한일 군사협력의 새로운 상징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박진수와 사토에게는 그런 거창한 의미보다 그저 서로가 전부였다. 첫 춤 시간.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후회 안 해요? 사토가 물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거.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박진수가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전사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여전사라. 이제는 그냥 당신의 여자로 살고 싶은데. 사토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도 가끔은 함께 훈련하면서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신혼여행은 뉴질랜드로 갔다.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평범한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절벽은 이제 질렸는데 사토가 번지점프장 앞에서 망설였다. 이건 안전해요. 그리고 박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도 놓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함께 뛰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결혼 후 그들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양국을 오가며 근무하기로 한 것이다.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일본에서. 양국 정부도 이들을 대테러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의 집에는 한국과 일본의 물건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벽에는 결혼식 사진과 함께 첫 만남의 산 사진도 걸려 있었다.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요. 어느 날 저녁 사토가 말했다. 서로 으르렁대던 때? 아니요, 당신이 절 구해주던 때. 지금도 구해주고 있어요. 매일. 박진수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요. 사토가 속삭였다. 매일 당신을 구하고 있어요. 외로움에서 차가움에서.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전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 결혼 2년 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듯 했다. 박진수와 사토는 한일 합동 대테러 훈련의 교관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양성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팀워크 훈련입니다. 사토가 일본 자위대 신입 대원들에게 설명했다. 파트너를 믿지 못하면 둘 다 죽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박진수도 한국 신입들에게 비슷한 교육을 했다. 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도 혹은 그가 미소 지었다.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양국 정보부의 최고 위급 회의였다. 검은 용의 잔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다. 김영수 중령이 감옥에서 사망한 후 그의 추종자들이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박진수와 사토는 서로를 바라봤다. 끝났다고 생각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이번엔 더 위험합니다. 일본 공안 담당자가 덧붙였다. 그들이 생화학 무기를 입수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목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한일 정상회담장입니다. 신뢰가 술렁였다. 일주일 후 도쿄에서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사토도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준비 중 사토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갔다. 박진수가 걱정스럽게 따라갔다. 괜찮아요? 네. 그냥 긴장해서. 하지만 사토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유리, 솔직히 말해요. 뭔가 있죠? 박진수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사토는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양성이었다. 언제?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2주 전에 확인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사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위험한 작전이 생길 줄은. 박진수는 사토를 꽉 안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작전에서 빠져요. 내가 대신. 안 돼요. 사토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세상을 우리가 지켜야죠. 함께. 고민 끝에 그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토는 임신 초기라 아직 표시가 나지 않았고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믿었다. 디데이.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 정상회담 시작 2시간 전. 박진수와 사토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건물 곳곳에 배치되었다. 생체 신호 정상. 사토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한 탐지 장비로 화학무기를 감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상 징후 포착. 박진수가 갑자기 무전했다. 북쪽 화물 출입구에 의심 차량 접근 중.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대형 트럭에서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확인했습니다. 검은 용 잔당들입니다. 팀장이 명령했다. 조용히 제압한다. 정상회담에 차질이 없도록. 박진수 팀이 접근하는 순간 적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총성이 울렸다. 함정이었어. 누군가 외쳤다. 진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누출. 사토의 탐지기가 울렸다. 생화학 무기입니다. 건물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정상들의 대피가 시작되었다. 유리, 그쪽은 위험해. 빠져나와. 박진수가 무전으로 외쳤다. 못해요. 누군가는 차단 밸브를 잠가야 해요. 사토가 방독면을 쓰고 지하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 박진수는 북쪽의 적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사토에게 달려갔다. 지하 주차장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찾았어요. 사토가 중앙 통제실에서 외쳤다. 하지만 수동으로 잠가야. 그녀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마스크 필터의 한계였다. 유리. 박진수가 그녀에게 도착했을 때 사토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사토에게 씌웠다. 안 돼. 당신이. 그만 말하고 숨 쉬어요. 박진수가 밸브를 잠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교대로 마스크를 쓰며 필사적으로 밸브를 잠갔다. 마침내 가스 누출이 멈췄다.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다. 아기는, 우리 아기는, 사토가 울먹였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도 아기도. 박진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도 두려웠다. 구급차 안. 의료진이 사토를 검사했다. 긴장된 순간들이 지나고 태아 심박동 정상입니다. 산모도 안정적이고요. 의사가 미소 지었다. 정말 강한 아기네요. 엄마를 닮았나 봅니다. 박진수와 사토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검은 용의 마지막 잔당들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병원 침대에서 사토가 말했다. 우리에겐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게 생겼으니까. 박진수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동의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임무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현장 요원직에서 물러나 교육과 전략 수립 업무로 전환했다. 7개월 후 도쿄의 한 병원. 힘내요, 유리. 조금만 더. 박진수가 사토의 손을 꽉 잡고 응원했다.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가 선언했다. 아기를 안은 사토는 감격에 겨워 울었다. 박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사토가 물었다. 희망이라는 뜻에. 노조미는 어때요? 박진수가 제안했다. 한국식으로는 희망, 일본식으로는 노조미. 완벽해요. 사토가 미소 지었다. 5년 후. 한일 합동 훈련장. 엄마 아빠가 진짜 싸웠어요? 5살 된 노조미가 궁금해했다.
그녀는 엄마를 닮아 활발하고 아빠를 닮아 의젓했다. 처음엔 그랬지. 사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싸우다가 사랑하게 됐어. 신기해요. 노조미가 눈을 반짝였다. 박진수가 딸을 어깨에 태웠다. 그래서 우리 노조미가 특별한 거야. 한국과 일본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훈련장에서는 새로운 한일 합동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을 지도하는 박진수와 사토의 모습은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의 멘토였다. 여보, 저 팀 좀 봐요. 사토가 한 커플을 가리켰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으르렁대고 있네요. 그러게. 박진수가 웃었다. 혹시 또 우리 같은 커플이 탄생할까? 그럼 좋겠네요. 사토가 남편의 팔에 기댔다. 노조미가 두 사람 사이에서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모두 녹여내는 듯 했다. 절벽에서 시작된 인연, 전장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평화 속에서 맺은 결실. 박진수와 사토의 이야기는 이제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훈련장.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들의 모험은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노조미라는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엄마, 나도 커서 특수부대 할래요. 노조미가 갑자기 외쳤다. 박진수와 사토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말했다. 절대 안 돼. 그리고는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평화로운 저녁 노을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